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튜토리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게 될 텐데요.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이었죠. 마이크로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고요. 오늘서부터 실제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해서 이제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부수적인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해 가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0이죠. 섹션 10 마이크로폰이고요.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트랜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시는 트랜듀션이라고 나오는데 이 뜻은 뭐냐면 신호 변환기라는 뜻이에요. 신호 변환기. 우리가 신호 변환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하고 그다음에 스피커가 있을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소리 신호를, 그러니까 음향, 소리의 신호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 마이크로폰이고요. 스피커는 뭐겠어요? 반대겠죠? 정기적인 신호를 소리의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 스피커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신호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트랜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마이크로폰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제일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다이나믹 마이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컨덴서 마이크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리본 마이크,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이나믹 마이크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보시는 그림처럼 아주 옛날서부터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스피커의 구동 원리를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을 바로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다이아프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이아프램. 다이아프램은 뭐냐면 소리가 전달돼서 어떤 막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바로 다이아프램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많은 것들, 저음까지도 다 구동이 될 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저음은 잘 안 되겠죠. 뭐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이스 코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이스 코일. 그러니까 뭐냐면 다이아프램이 움직이는데 지금 자석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막대 자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을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 코일에서 정기적인 신호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미약한 정기적인 신호가 발생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믹서라든지 어떤 장비에다가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콘덴서 마이크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다이아프램은 똑같죠. 다이아프램은 있는데 소리 신호가 이 다이아프램을 건드려줘서 움직임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에어 갭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공기의 에어를 축소되고 팽창되고 축소되고 팽창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에 원리가 이제 컨덴서처럼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가 충방 이루어진다고 해서 컨덴서 마이크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예요.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리 자체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컨덴서 마이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증폭 소자가 들어가게 돼요. 프리앰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U87 같은 경우에 그 증폭 소자가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었어요. 튜브 타입으로. 지금도 아마 아주 옛날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튜브 타입에서 TR로 바뀌면서 FET로 바뀌면서 좀 더 가벼워지고 또 다루기가 쉬워지고 뭐 이렇게 바뀌긴 했죠. 자, 그렇다고 하면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콘덴서 마이크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신호가 들어가지 않고요.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증폭 소자를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신호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팬텀 파워라는 거예요. 지금 슈어사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똑같은 원리 다이나믹 마이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다이아프램이 있고요. 이 다이아프램을 구동시켜서 이 보이스 코일에 전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컨덴서 마이크도 이렇게 다이아프램이 있다고 이 다이아프램과 그 공기층 사이에서 이제 갭이 생기는데 이 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텀 파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기적인 신호는 팬텀
팬텀 파워로 이제 넣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48V의 팬텀 파워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회로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2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분에다가 48V를 동일하게 이제 제공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팬텀 파워로 사용하게 되는 거는 지금과 같은 이제 밸런스 타입의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고 밸런스 타입의 커넥터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언밸런스 타입의 커넥터라든지 케이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의 차이점은 뭐냐면 구조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증폭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전자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루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막 떨어뜨리고 던지고 막 이래도 워낙 단단하게 구조가 간단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자 부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라고 뭐냐면 지금 위에 있는 이 그래프는 컨덴서 마이크를 표시를 한 거고요. 밑에 있는 이 그래프는, 이 파형은, 다이나믹 마이크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트랜지언트, 어떤 신호가 딱 임펄스가 딱 발생했을 때, 얘는 빨리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보이스 코일을 구동해서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길게 얘보다 얘가 이제 한 간격이 50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하면은 한 2배 정도 더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소리를 인지하는 시간이 좀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트음이 빠른 것은 다이나믹보다는 콘덴서 마이크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 리플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보이스 코일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잔류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리플 성분이 있다라는 건데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리본 마이크는 뭐냐면 리본 마이크의 가장 대표적인 마이크가 클라우드 44A라는 모델이 있어요. 잠깐 볼까요? 지금 클라우드 44A라는 리본 마이크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원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본처럼 생기는 음박 같이 생긴 아주 얇은 금속 재질의 막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리본처럼 이렇게 꺾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소리의 신호가 전달되면 여기서 이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리본 마이크 같은 경우 양쪽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요. 이거 양방향성 마이크라고도 많이 해요. 가장 유명한 게 클라우드 44A인데 옛날에 RCA 44라는 모델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이제 이것을 좀 새롭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양방향성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마이크를 녹음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녹음한 현장에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여성 보컬이라든 남성 보컬의 소리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반사돼서 잔향처럼 들어가는 것을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또 받았을 때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실이라든지 아니면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런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리본 마이크의 단점은 뭐냐면 야외에서 쓰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바람 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이나믹과 컨덴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리본 마이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실내 공간 안에서 컨덴서 마이크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다이나믹으로 쓰기에는 조금 둔탁한 소리가 날 것 같다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요 마이크를 사용한다는 거죠. 또 어떤 마이크가 있냐? 피에조 마이크가 있죠. 피에조 마이크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컨택트
콘택트 픽업 마이크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소리 음원을 딸 때 그런 거 있죠.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 한스 짐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화 듄이라는 영화를 음향 효과라든지 그 음악을 들어보면은 와 정말 거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사용했던 많은 음원들은 뭐냐면, 그 어떤 우주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먼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환경을 영상으로 담는 거고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곳에서의 어떤 소리를 담기 위해서 노래 자체를 거기에 맞게끔 별도의 악기를 만든 거예요. 소리를 만든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런 이제 피에조 마이크라든지 이제 컨데 픽업 마이크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판 같은 경우에다가 이제 그 컨택 마이크를 붙인 다음에 거기서 스프링이라든지 손을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아니면 그 통통통 두들겨 가면서 그 소리를 이제 픽업을 하는 거예요. 효과음 픽업 하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피에조 마이크인데, 이 피에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마이크이기도 해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공작 도구에 스피커를 사용할 때 피에조 스피커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일단 종류는 이렇게 이제 정리 내리도록 하고요. 시간에 제한이 있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려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강의를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